타로의 신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에게 다가온 선물입니다. 바닷속 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만들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작은 모래 알갱이나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들어오면 조개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개는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물질의 아주 얇은 막을 계속 오랫동안 더딥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또 쌓이면 처음에는 단순한 이물질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보석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가 만들어낸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경험이나 시간이 훗날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당신의 삶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지를 타로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또는 원석을 통해 마음이 가는 곳 최대 2곳을 선택하여 모두 들어보시고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본인의 운세로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 곳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그 선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 채널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제 직접 사용해보세요. 용신호행 타로 카드. 지금 구매하시면 병원년 소원성취 부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1번을) 선택한 현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당신에게 다가올 선물이란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현무 여러분들께서는 자수정의 원석을 선택하셨어요. 보랏빛의 영롱한 이 색상을 담고 있는 원석이고, 자, 19번의 도그 스피릿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선택지 카드에서 제가 보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운이 가장 좋고 무엇이 잘 되는 운세에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함이었거든요. 일단 이 도그 스피릿 카드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보면 이 카드는 충성, 신뢰, 이런 관계의 진정성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우리 현무님에게 들어오는 가장 강한 흐름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신뢰의 운, 특히 사람을 통해 풀리는 운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현재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운이 열리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주변에 시청자님을 좋게 보는 인연이 존재하거나 곧 생기게 되는 흐름이 좀 강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시청자님은 계산적으로 관계를 쌓기보다는 진심 기반의 태도를 유지할 때 운이 국대화되는 좀 타입이다. 오히려 꾸미거나 이득을 보려는 순간 운이 꺾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 자체가 이미 나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상사나 중요한 인물이, 인간관계에서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기회를 주는 형태로 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우리 시청자분 자체가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운보다 이미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선택되는 운이 좀 강하고요. 특히 부탁, 추천, 연결, 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가 이어지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현무님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기이고요.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의 관계가 좀 유지가 잘 되는 부분, 곧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좋은 운이 좀 잘 펼칠 수 있는 흐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주역계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궤 진위례가 나왔어요. 이 51개 진위례는 제가 이제 원래 주어져 있는 해석에서 조금 더 넓게 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과감하게 뛰어넘는다, 이런 해석을 제가 좀 많이 드려요. 일단은 이 진위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뇌는 이제 천둥, 충격, 우레 이런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는 괴거든요. 그래서 현무님에게 다가오는 선물은 안정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인해서 상황이 확 바뀌는 형태의 기회다. 중요한 거는 이 괴에서 말하는 충격은 단순한 불안이나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흐름을 깨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강제적인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연락이 될 수도 있고요. 예상 못한 제안, 계획에 없던 변화, 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당황하거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여는 구조가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닌 주변의 상황으로부터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반전의 결과로서, 반전의 변화로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특히 직장이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는 갑작스럽게 역할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임이 늘어나면서 기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의 연결이 생기면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진위례의 핵심은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를 맞이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 적응하는 속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무님, 충격 이후에 빠르게 적응할수록 더 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결국 받게 되시는 이 선물은 편안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잡아야 하는 기회다.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라고 해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13번의 죽음. 자, 이 카드는 무언가를 끝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끊어낸다, 끝낸다, 끝났다.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는 이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무언가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내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어떤 기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시청자님의 상황에 조만간 무언가를 끝내거나 또 끝났다는 어떤 상황을 보시거나 또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15번의 유혹. 네, 유혹. 자, 요거는 제가 흔히 구슬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좀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뭘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유혹, 나에게 혹하게 하는 어떤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카드와 연관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의 상황이나 프로젝트나 흐름이나 어떤 고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될지 모르지만 뭐가 됐든 간에 뭔가 끝나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기반이라 그랬죠. 새 출발, 즉 백지 상태인데 거기에서 새롭게 뭔가 제안을 받아요. 자, 근데 이 15번의 유혹 카드는 단순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음양오행 관점에서는 내 앞에 어떤 밝음이 주어졌다고 봤을 때 대부분은 그 밝음만 보게 돼요. 그러나 세상을 좀 잘 살아보고 많은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밝음이 갖고 오는 그 뒷면에 그림자가 얼마나 드리워졌는가를 좀 보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즉, 어떤 유혹이나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것 또한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한적인 부분에서 수락을 한다면 그 수락을 함과 동시에 주어지는 단점적인 부분들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의 어떤
일이 생겼어. 와, 나 300만 원 버는구나만 보면은 쉽게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막상 그 일을 시작해보면 300만 원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나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화의 6번입니다. 지금 이제 거북이 밑에 이렇게 누가 LED를 달아놓은 것처럼 바닥에 훤하게 거북이가 있는 곳마다 밝혀지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북이가 줄줄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무언가 더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의미하는 화카드예요. 이거는 상황이 더 나아진다, 이동한다,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19번의 이 도구 스피릿과 51교의 진리래가 말하는 건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주어지는 어떤 충격이나 반전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는 혹할 수 있고 좀 겁을 먹을 수 있고 움찔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황이 현재보다 나아지는 어떤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성격 자체가 편안하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편안하게 오지는 않는다.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적인 소식, 상황, 변화 이런 것을 좀 수반해서 선물이 좀 주어질 거라는 거. 그 선물을 받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지가 현명하냐, 현명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지는 거죠.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그것이 가지고 오는 단점 혹은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어떤 데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신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선물은 굉장히 이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용신카드의 조언도 한번 들어볼 텐데 12번의 역확률. 자, 요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제가 보통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바꿔라. 왜냐면 용이 거꾸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좀 희생한다. 세크리파이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타인을 위한 선택이고 타인을 위한 희생이고 강요를 받게 되면 내가 좀 억울한 상황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주제와 맞춰서 보면은 요거는 처음에는 충격적인 상황, 내가 좀 흠칫 놀랄 수 있는 상황으로 선물이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처음에 쿵 하면서 뭔가 놓여지는데 그걸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선물이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주어지는 상황을 보여지는 고지고대로 볼 게 아니라 조금 시야를 바꿔서 바라보는 게 좋다. 일단 도구 스피릿도 사람의 신뢰와 관계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해석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바꾼 채로 주어지는 상황을 주시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화의 황룡 이거는 상황을 얘기하는 화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이 황룡은 이 화카드의 왕이에요. 즉 이 카드가 지금 보면 황룡이 강하게 불을 뿜고 있어요. 자, 표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네, 온순해요? 온순하지 않죠? 네, 언제든지 강한 어떤 힘이 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고. 자, 근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나의 선택. 그것도 과감한 선택이에요. 밀어붙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고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정관념을 바꾸고 밀어붙여라. 과감하게 밀고 나아가라. 선택해라.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강하게 선택해서 밀어붙여라. 자, 요럴 때 동반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 15번의 유혹 제가 설명드렸죠. 무언가 제안이 들어올 건데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지 말고 한 번쯤 그것이 불러올 단점이나 데미지도 같이 보시면서 수락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무조건 거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단점만 보면 하기 싫을 수도 있어. 데미지만 보면 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근데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강하게 밀어붙여라. 그 말은 시청자님에게 주어진 어떤 제안이 뭔지는 몰라도 그거 시청자님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잘 될 수 있는 운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나를 믿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밀어붙여.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목의 황룡. 자, 황룡이 한 번 더 나왔죠? 얘도 황룡이고, 얘는 그럼 목의 왕이에요. 이 목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왕이 일을 하고 있네? 왕의 일이네? 그럼 그건 뭐예요? 남들보다 안정적인 구조, 높은 위치의 구조. 즉, 내가 지금 조만간 제안받게 될 일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안정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위치가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지니게 되는 일의 범위가 어떤 권한이나 나만의 어떤 강한 책임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우리가 계급이나 직급별로 주어지는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조만간 지금 뭔가 내가 하게 되는 일과 관련되어서 그 안에 사람이 옵션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나 소식을 받게 되는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은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번만큼은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잘 살리면서 단점도 생각은 하면서 시야를 좀 바꿔서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나 스스로를 믿고 밀어붙여라.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내가 하고 있는 일적인 부분에 안정감을 주거나 높은 위치나 그만한 책임이 되는 자리에 앉게 되는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끔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게 승진의 흐름이기도 해요. 왜냐면 자리가 주어지는 거거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앉게 되는 자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의미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승진운이 될 수도 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그거 밖에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죠. 자, 전체적인 조언 한번 들어볼게요. 목의 8번 다사다난이 나왔습니다. 네, 정신없이 바빠질 겁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목 카드. 얘도 목이죠. 자, 목은 일을 얘기하거든요. 8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빠른 움직임, 속도감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조만간 주어지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 현무님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빠질 거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늘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그렇게 섞어버리시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일이 밀려요. 일이 밀리면 그 만들어 놓는, 담당하는 일의 결과가 흡족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흡족하지 못해? 첫 번째는 나에게 흡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검사하거나 담당하거나 결과를 받는 사람이 흡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꼬여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바쁜 일이 생기더라도 하얀 A4용지, 노트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쭉 나열하세요. 순서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빨리 처리해줘야 될 만큼의 중요도를 매기십시오.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저처럼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사무실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도 해야 돼. 그럼 이것도 해야 될 일이 하나요? 자, 그런데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서비스적인 일도 지금 들어와서 해야 돼. 상담도 받아야 돼.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우선순위를 나눠야지. 내 눈에 지저분해 보이는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냐 아니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까지 설명 안 들어도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하는 거다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영상 당신에게 다가올 선물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봤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이 얻게 되는 선물로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 좋아질 겁니다. 대신에 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운은요, 내가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운은 그래요. 그러나 그 주어지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각각 가지고 있는 운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님 주어지는 선물에서 본인이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잘 안 되고 막막하고 꼬일 때는 어떻게 한다? 타신에게 전화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그만한 값이 정해져 있는 상담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선물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주는 바닷속에서 가장 오래 인내한 조개에게서 만들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물질이었지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오랜 시간 감싸 안았을 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조개에게는 그저 불편한 이물질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조개가 만들어 놓은 진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선물 역시 처음부터 선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때로는 지나온 시간들 혹은 우리가 견뎌냈던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 되어서야 뜻밖의 선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도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물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제 직접 사용해보세요. 용신호행 타로카드. 지금 구매하시면 105년 소원성취 부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백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당신에게 다가올 선물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백호님께서는 석영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클리어 쿼츠, 투명한 원석이거든요. 안에 막 이렇게 좀 들여다 보여요. 자세히 보면 원래 좀 자주 씻고 그러면 더 깨끗하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원석들을 잘 안 씻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누리끼리해졌어요. 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리고 2번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 2번 카드, 요 카드에 대해서 제가 좀 선택을 하면서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백호님이 현재 어떤 운이 가장 좋고 무엇이 잘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봤어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 안텔로프 스피릿, 즉 속도, 기민함, 타이밍을 잡는 능력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백호님에게 가장 강하게 들어와 있는 현재의 운은요, 기회를 포착하는 운이에요. 이게 뭐 딱히 운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종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컨텐츠로 풀어드리겠지만 일단 그 주어진 운의 흐름 자체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특히 빠르게 판단하는 그리고 움직일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호님은 지금 느리게 고민하고 분석하는 방식보다는 직감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순간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주변에서 기회 자체는 계속 지나가고 있었지만 잡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백호님은 준비가 완벽해서 잘 되는 타입이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맞춰가는 타입이에요.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따라서 특히 일적인 부분에서는 연락이나 제안, 기회가 짧은 타이밍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를 붙잡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환경 자체가 빨라지는 흐름도 의미하거든요. 이 보시다시피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주변 상황이 갑자기 바빠지거나 변화가 많아질 수 있고요. 이 안에서는 적응하는 능력이 곧 성과로 이어집니다. 백호님은 현재 상황보다 실행이 훨씬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민이 길어질수록 운이 빠져나갑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계속 해야지, 더 준비해야지 이럴 게 아니라 하면서 적응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본인에게 더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좀 선택하시고, 사실 이 카드만 보면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발 좀 대충 하십시오. 백호님. 예? 대충 하십시오. 그거 개판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충 하세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일단 시작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주역괴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대한 성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15궤 지산겸괴가 나왔어요. 지산겸 말 그대로 겸은 겸손을 의미해요. 그래서 겸손, 낮춤, 균형 이런 걸 의미하는 괴이기 때문에 백호님에게 다가오는 선물은 막 눈에 띄는 큰 행운이나 급격한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안정적으로 쌓이면서 결국 결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 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요. 드러내지 않을수록 오히려 얻는다라는 구조거든요. 스스로를 낮추고 과하게 나서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주변의 신뢰와 기회를 끌어오는 흐름인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에서는 어떤 인정은 좀 늦게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 선택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꾸준히 쌓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고양이가 지금 발정이 났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한 인간관계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붙을 겁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개나 연결을 통한 기회가 현실적인 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괴에서는 욕심을 드러내거나 성급하게 결과를 끌어내려 할 경우에는 오히려 흐름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쌓아가는 자세가 핵심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결국 백호님에게 들어오는 선물은 겉으로는 화려하진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결과다. 겸손함이 곧 실질적인 이득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내가 너무 나서가려는 자세, 너무 튀려는 자세 그런 건 오히려 좋지 않다. 아시겠죠? 자, 일단 대충 하시고 겸손하시면 충분히 좋은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될 수 있겠죠. 그 두 문장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한번 카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 13번에 죽음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딱 보면 카메라가 또 줌이 카메라? 자, 이게 당신은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13번의 죽음은 끝낸다, 마무리 짓는다 라는 의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조금 신기하게 나오기도 했는데 왜 신기한지는 전체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게 무언가를 마무리 짓는 마침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끝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뭔가를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지금 예시로 들면 내가 지금 해오던 프로젝트가 끝난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를 하거나 그런 자세를 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오랫동안 해왔던 문제, 풀어왔던 문제, 상황 이런 것이 마무리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일이 진행되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면서 나를 계속 스트레스를 주었었던 거랄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던 어떤 일이나 상황이었거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한다라기보단 새로운 거를 이제 곧 보거나 보시게 될, 만나시게 될 그런 흐름에 놓여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겠죠. 두 번째, 수의 8번. 자,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자세히 보시면 물 속에 있는 백호예요. 자, 그리고 위에 보름달이 동그랗게 떴어요. 자, 그리고 백호가 옆인지 뒤인지 살짝 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주변을 보면 좀 어두워요. 그죠? 자, 먹구름도 좀 끼어 있는 것 같고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불안함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 그만하고 싶은 내 마음 이런 걸 좀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13번의 죽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스트레스를 주던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의 8번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자꾸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던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만 좀 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어떡할까 이런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 두 장의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다? 조만간 얻게 될 선물은요, 백호님이 정말 싫어하거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에 이제 일단락 되든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조만간 놓여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간절히 원하면 얻는다라는 문구 들어보시죠?
그죠? 근데 물론 그게 마음만 간절해서 되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음만 간절했는데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말하는 대로 되네? 말하는 대로 되네가 될 때가 진짜 종종 있어요. 어쩌면 백호님이 정말 간절하게 이거만큼은 진짜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선물로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까지 좀 봐야겠죠? 20번의 기회가 나왔어요. 자, 요게 이제 얘가 좀 세계관을 좀 깊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카드예요. 얘가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 다시 태어난다. 한 번 더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마다 이야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에 놓여져 있는 상황,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상황이 첫 번째는 뭐 몇 가지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풀어볼게요. 짧게.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으로 인해서 후회를 계속 하셨던 것과 관련되어서 기회가 한 번 더 들어오는 선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A와 B를 선택해야 되거나 할까 말까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기로 했어. A를 선택을 했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자꾸 줘. 그래서 마음에서 그만하고 싶어.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지? 정말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그거 할 텐데. 이러한 생각이었거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두 번째는요. 요게 좀 이제 깊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서 언급되었던 건 좀 비슷해요. 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스트레스 상황,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뭔가를 마무리를 짓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그것의 선택으로 되돌아가서 한 번 더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것과는 별개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넓게 바라봤을 때 내가 앞서 했던 선택과는 무관하고 내 인생의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를 이게 잘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조금 어렵게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했던 선택을 되돌아가서 한 번 더 하면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다라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감당해왔던 거를 끝냈더니 이제는 내 삶에 새로운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성향이 좀 달라요. 이게 첫 번째가 되느냐 두 번째가 되느냐는 백호님의 상황이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그냥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조만간 얻게 될 선물은 무언가를 해왔던 일들, 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것도 이겨내고 추운 것도 참아가면서 이거 진짜 그만하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감정이 계속 들게 되었었던 어떤 상황을 끝내게 되는 상황이 조만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그 새로운 기회는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는 내가 한번 했었던 것을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이 내 삶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의 조언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용신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가브리엘이 발정이 나가지고, 자, 화해 3번. 주변이 불그스름하죠. 자, 요거 마음 안의 상처, 내부적인 상처, 혹은 지나간 시간의 고통과 아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 이 용신의 질문은요, 우리 백호님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기를 지금 백호님은 마음 안의 상처가 깊다, 마음 안의 상처가 크다, 이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있다 라는 거예요. 백호님의 상황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는 다 달라요. 누구는 돈일 거고, 누구는 사람일 거고, 누구는 뭐 일일 거고, 누구는 정말 실제로 뭐 아픈 걸 수도 있고, 그쵸? 일단은 용신이 말하는 게 백호님은 지금 너무 아픈 사람이다.
마음적으로 상처가 깊고 크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금의 9번. 앞에 있는 카드와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요. 금 카드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화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카드가 말했던 건 상황으로부터 상처와 아픔, 고난과 역경이 많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카드는 조만간 너가 걱정하던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카드예요. 즉 금의 9번은요, 재물이나 보상,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재물이나 보상이 내가 걱정하던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질 거다라고 하는 카드예요. 재물이라면 높은 재물, 큰 재물이 들어올 거고요. 보상이라고 하면 내가 노력한 것 대비 보상이 크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아, 내가 뭐 당장 돈 얼마 때문에 힘들어. 그럼 이제 그게 해결이 되거나 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드가 지금 뭐라고 한다? 아, 너 진짜 최근까지 고생 많았네. 너 진짜 최근까지 힘든 구간을 지나왔네. 걱정하지 마. 조만간 주어지는 선물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카드 10번의 월 운용이 나왔어요. 아, 좀 특별한 얘기를 하네요. 우리 백호님한테는. 이 월 운용은 예정되어 있던 결과다라는 얘기예요. 운명을 얘기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즉 용신이 지금 말하는 게 너가 지금까지 아팠던 거,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역경, 최근에 그 상황들, 그래,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피할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아팠을 거야. 상처받았을 거야. 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Q&A 영상 올렸어요. 거기에 보시면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 특별해서 그 사람에게만 잘됨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너는 태어난 사주 자체가 그러니 안 좋게만 살아라 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운은요 공평해요. 평등해요. 다만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다? 그 운이 주어지는 시기가 제각기 랜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랜덤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매사 선택과 결정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 법칙에서 보면 가능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쉽게 요약을 하면 운은 계절과 같아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겨울은 늘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인내와 고통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최근에 견뎌내야 됐던, 마주쳤던 그 아픔의 상황은 계절로 보면 겨울이에요. 누구에게나 사계절이 지나옵니다. 주어지고요. 여러분들께 당연하게 만났어야 되는 겨울이었던 걸 만난 거죠. 물론 각자 경험을 했던 그 고난과 역경과 상처가 이 시청하는 백호님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운동장에 우리 백호님 모아놓고 본인은 어떤 상처가 최근에 있었나요를 물어보면 다 달라. 그 데미지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다라고 무조건 명시를 할 수는 없어도 이게 백호님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음양오행의 겨울 같은 운세다라는 거죠. 춥고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가 조금 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월운용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계절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이 춥고 배고픔을 담당하는 게 겨울이라면 봄하고 여름과 가을은 어때요? 좋잖아요. 이제 겨울 지나갔으니 뭐가 와요? 봄이 와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벚꽃들과 매화꽃이 막 개화를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그 시기가 너무 짧으니까 아쉬운데 여러분 삶에 조만간 와요, 이게. 삶에 대박이 온다 이렇게 제가 보장은 못 해드려도 운 쪽으로 보면 운의 시스템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 겨울이 왔죠? 그 다음은 봄이에요. 이건 명확해요, 백호님. 없는 희망을 짜내서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이라는 게 시스템이에요. 랜덤적인.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는 그대로 가요. 그게 오행이에요. 그러니 조만간 봄이 올 겁니다. 돈이든 주어진 상황이든 본인이 잘 안 되던 상황이든 꼬이던 상황이든
일단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왜? 그것도 정해진 거니까. 물론 운명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당신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라고 결과론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운명론은. 왜냐면 그 안에 수많은 나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 가지의 변수를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힘든 거는 용신도 알고 있네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건 용신도 알아요. 이 카드의 해석을 통해 타신도 알게 됐어요. 우리 백호님이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인지. 그러나 조만간 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겨울을 맞이했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하고 싶어도 봄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봄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얼마나 마음 열리고 받는지, 얼마나 기쁘게 받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15개 지산경 먼저 나서지 말아라. 먼저 앞에 나가서 눈에 띄지 말아라. 겸손하게 받고 차분하게 주어진 상황을 풀어나가면 생각한 것보다 더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에 백호님들께 말이 좀 길었어요. 그만큼 좀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자, 용신 오행 카드의 조언점까지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화, 가고 가하가 나왔네요. 높낮임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겸손하세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타신 채널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카드 보고 소름 돋아야 돼요. 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15개 지산겸 얘기했잖아요. 겸손.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높낮임 가리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나보다 뭔가 좀 낮아 보인다 해도 맘먹지 말라는 얘기고, 겸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 나이, 환경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나만의 예의와 매너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단 인간관계의 겸손이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높낮임 가리지 말아라. 내가 설령 시청하는 사람이 지금 회장이어도 사장이어도 팀장이어도 내 밑에 있는 직원을 내 아랫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너무 낮게만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한 얘기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주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호님, 조만간 다가올 선물, 여러분이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만났어야 되는 겨울의 계절에서 그만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봄을 만날 겁니다. 넓게 크게 받으셔서 마음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편안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삶을 지내시다가 너무 안 풀리고 답답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타신에게 상담 요청하세요. 공짜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만한 답을 어느 정도 얻어 가실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는 바닷속에서 가장 오래 인내한 조개에게서 만들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물질이었지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오랜 시간 감싸 안았을 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조개에게는 그저 불편한 이물질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조개가 만들어 놓은 진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선물 역시 처음부터 선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때로는 지나온 시간들 혹은 우리가 견뎌냈던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 되어서야 뜻밖의 선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도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물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제 직접 사용해보세요. 용신오행 타로카드 지금 구매하시면 병원년 소원성취 부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3번을 선택한 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당신에게 다가올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 주작분께서는 레브라도 라이트라고 하는 원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달빛을 받으면 또 영롱하게 또 파란색으로 빛나거든요. 아주 예쁜 원석이고. 자, 그리고 이제 홀스 스피릿이라고 하는 33번의 카드 선택하셨습니다. 요 카드 선택하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께서 어떤 운이 가장 좋고 어떤 게 잘 되는가를 좀 봤어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일단은 요 카드를 그대로 좀 제가 풀이를 해드리면요. 요거는 좀 독립적인 운, 자율운, 뭐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수록 잘 풀리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장님은요. 누가 정해준 판 안에서 움직일 때보다 본인이 직접 선택권을 가질 때 역량이 훨씬 살아나는 타입이에요. 억지로 맞추거나 참으면서 버티는 구조에서는 운이 막히기가 쉽습니다. 특히 일적으로는 고정된 틀보다 자율성이 있는 업무, 개인 역량이 바로 평가되는 일, 스스로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과가 잘 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가 말하는 잘 되는 부분은 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묶여있던 상태에서 풀려나는 힘이기 때문에 주장님은 최근까지 답답함, 눈치 보는 상황, 억압적인 상황,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뜻을 눌러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그걸 끊고 나갈수록 운이 살아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로 집착하거나 끌려가는 관계보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에서 훨씬 편안하고 오래 간다는 거죠. 이게 연애든 일이든 간에. 결국 주장님은요, 남에게 맞추는 운보다 자기 주도권을 잡는 운이 가장 좋고요. 지금 잘 되는 것은 수능이 아니라 결단, 그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 그리고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카드가 말하는 대로 끌려갈 때가 아니라 자기 길을 탈 때 운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주역계를 좀 보면서 의미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이 강한가? 자, 52개 간위산이 나왔네요. 일단 이 52개 간이사는요, 멈춘다, 정지한다, 고요하다, 내면의 안정, 섣부른 움직임의 중단,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게 간이산이에요. 그래서 주장님에게 다가오는 선물은요, 겉으로 화려하게 터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대신에 멈춤을 통해서 손실을 막고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게 만들며 흔들리던 마음과 상황을 안정시키는 현실적인 기회로 들어오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괴가 억지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은 서둘러 움직이지 않는 선택이 더 큰 이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무리한 투자나 소비를 멈추게 되면서 돈이 새는 흐름을 막을 수 있고요. 직장이나 일에서는 당장 답답해 보여도 이 성급한 이직이나 충동적 결정을 피함으로써 더 큰 실수를 피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붙잡거나 해명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정리해주고 나를 소모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편안한 운이 될 수 있다. 인연적인 부분에서도 한 발 물러서게 만드는 흐름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로 볼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멈춤 덕분에 지켜지는 것에 좀 가깝거든요.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때 섣불리 안 움직인 게 살 길이었구나 하는 식으로 좀 체감이 되실 수가 있다. 결국 우리 주장님에게 들어오는 선물은 뭐다? 속도나 확장이 아니라 안정, 정리, 절제, 손실 이런 것들의 방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물은 더 얻는 것보다 잃지 않게 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스 스피릿과 간이산이 주는 의미였고요. 주작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제가 키우고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지금 발정기가 또 들어왔거든요. 조금 영상에 야옹야옹 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의 1번이 들어왔네요. 자, 요거는 새로운 감정, 새로운 마음을 얘기해요. 요게 가벼운 카드는 아니에요.
뭐냐면 뭐 이게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예시를 들면 내가 어떤 답답했던 상황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 뭐 이런 부분도 되거든요. 아니라고 했던 감정도 yes라고 바뀌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의 1번 새로운 마음가짐이 열리는 흐름이다. 목의 8번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쁘다, 일적으로 바쁘고 해야 될 것이 많다, 속도가 좀 붙는다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2번의 냉정입니다. 자, 이거는 미래적인 정보와 지식을 만든다. 잠깐 좀 냉철하게 굴어라, 차분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 앞에서도 52개 간이산이 멈춘다라는 의미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보면은 목의 8번이 바쁘다, 정신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주작분들이 본인이 임하고 있던 상황이나 일에 있어서 뭔가 계속 마음이 급하거나 바빴던 시간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게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면 겪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미래형으로 말씀드리면 바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물적인 부분을 보면요. 2번의 냉정이라는 카드가 차분해져라, 침착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장의 카드를 가지고 선물을 좀 해석을 하면 조만간 주장님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서 내가 차분해지고 침착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요거의 정반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에 허덕이고 쫓기고 바쁘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반대로 남들은 다 바쁜 상황이고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뭐다? 침착함을 유지하게 된다. 나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만큼 냉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에서 내가 차분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조만간 주어지게 되는 복을 가지고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홀스 스피릿하고 이제 52개 간이산 어떻게 보면 말 카드잖아요. 말은 뭐예요? 빠르게 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산은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장님이 남들은 바쁘게 흘러갈 때 나는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구나 이런 얘기죠. 뭐냐면 상황적인 부분의 선물인 거예요. 상황. 남들은 막 걱정되고 막 어떻게 할까 동서남북으로 뛸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들이 만들어 놓는 이득을 나 또한 같은 값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별다른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크게 막 서두르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한 내가 만들어 놓는 보상과 혜택을 가져가는 차분한 흐름과 상황이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자꾸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드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편안한 시간, 바쁘지 않는 흐름, 쫓기지 않는 흐름을 조만간 만나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이제 그 안에서 얻어내는 것도 좀 다를 거예요. 자, 용신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목의 4번. 자, 이 카드는 기다린다, 상황을 주시한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 뭐 기다린다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흐름에서 보면. 목의 6번. 목의 6번은 일적인 부분의 승리, 결과적인 부분이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화의 7번. 경솔한 선택, 신중함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용신이 어떤 조언을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장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앞에서 카드가 말한 대로 내가 지금 너무 정신없고 해야 될 게 많고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시달리고 계시면 조만간 마음의 차분함을 얻으실 겁니다. 마음의 차분함은 내가 마음을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상황을 내가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었지? 왜 이렇게 바빴지? 왜 이렇게 쫓겼지? 라는 거를 내가 한번 인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용신의 조언은요. 지금은 조금 기다려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지금은 그것을 빠르게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만들어 놓는 상황에서 승리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흐름을 너의 운세로 보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은 섣불리 결정짓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홀스 카드 불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뭐 섣부른 이동, 뭐 어떤 선택 이런 건 좋지 않다. 그쵸? 간이선도 말하죠. 멈춰. 지금은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만간 정신없고 바빴던 상황에서는 내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다. 그 안에서도 내가 냉정함만 잘 유지하면 새로운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어서 내가 하는 일을 더 좋은 결과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장님 걸 해석하면서 지금 제가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바빠, 숨이 차. 어쩌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좀 뭔가 빠르게 안정을 만들어 놓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돈 걱정, 사람 걱정, 일 걱정, 환경과 뭐 생활 뭐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함을 얻게 되는 상황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급하죠, 마음이. 근데 카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마음이 급해도 그거 빨리 얻기가 어려워. 너의 잘못이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 그러나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포기하지 마. 너무 주저앉지 마. 마음을 좀 새롭게 가다듬고 주어진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차분하게 풀어나가 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만들어 놓게 될 일의 결과가 승리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주장님이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섣부른 결과는 피해라. 섣부른 선택은 피해라. 이런 조언을 한 번 더 해주고 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용신 카드 한번 볼게요.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이야, 목의 4번. 산류천석이 나왔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보답이 있다. 축하할 일이 있을 거다. 자, 산류천석. 이게 뭐냐면 동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알죠? 그 물방울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위를 뚫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오랜 시간의 공들임과 노력은 꾸준함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목의 4번은 결실을 맺는다. 축하를 받을 일이 있다. 자리를 잡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주장님들이 이게 지금의 현재 상황인지 앞으로 가까운 미래인지는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실을 맺을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드렸던 해석이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하신다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만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좋은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일이 선물로 놓여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 꾸준히 해야만 하는 것에 시간을 집중해 주십시오. 대신에 너무 급한 결정,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는 나의 급한 마음과 선택은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다? 주장님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그러한 상황을 카드의 해석을 통해서 잘 판단해 가시면 조만간 주어지는 선물 아주 크고 결실 맺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맺는 상황으로 가져가실 거다 말씀드리겠고, 혹여나 카드를 보고 이제 앞에 있는 어떤 흐름을 살아가시다가 내가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선택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신다? 과감하게 타신에게 전화 상담 요청해 보세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적절한 상담료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충분한 그만한 이 금액에 따른 조언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진주는 바닷속에서 가장 오래 인내한 조개에게서 만들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물질이었지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오랜 시간 감싸 안았을 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조개에게는 그저 불편한 이물질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조개가 만들어 놓은 진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선물 역시 처음부터 선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때로는 지나온 시간들 혹은 우리가 견뎌냈던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 되어서야 뜻밖의 선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도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물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제 직접 사용해보세요. 용신호행 타로카드. 지금 구매하시면 병원연 소원성취 부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4번을 선택하신 청룡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당신에게 다가올 선물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룡분께서는 녹용석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린 플로라이트라고 불리는 원석인데 초록 색깔이 조금 이렇게 특징인 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43번에 아울 스피릿 카드를 선택하셨어요. 자, 일단 해석을 해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이 발전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우 아우 이러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웃긴 게 이제 아울 스피릿 카드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울 때마다 아울 아울 이렇게 우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가 이 스피릿 카드 선택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우리 청룡님이 지금 어떤 운이 가장 좋고 무엇이 잘 될 건가를 좀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당신에게 다가오는 선물이잖아요. 일단 좀 해석을 해드리면, 여기도 영어가 이제 뭐 you see clearly now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은 가장 강하게 들어와 있는 운은 판단하는 것, 그리고 통찰적인 부분, 진실을 간파하는 운, 이런 게 좀 지금 굉장히 우리 청룡분에게 좋다. 우리 청룡님은 지금 무작정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는 타입이라기보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구분해내면서 손해를 줄이고 정답에 가까운 선택을 해내는 힘이 강하게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의 본질을 읽는 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감각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일적인 부분에서 겉모습보다 속 내용을 읽어내는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던 일, 말만 번지르 했던 제안, 애매하게 이어오던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한 흐름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한 이 카드가 조용히 관찰하는 힘을 뜻하거든요. 부엉이에요, 부엉이. 그죠? 그래서 이 청룡님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한 발 떨어져서 판을 읽으실수록 더 잘 맞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냉정하게 분석하실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결국 청룡님은 현재 사람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다. 운의 종류로는 분명하게 판단운, 식별운이 좀 강하다고 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청룡님, 지금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미 볼 걸 다 보고 움직이는 운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본인이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을 밀어붙이십시오. 왜냐면 이번만큼은 내가 뭔가 직감적이고 통찰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운이 좀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을 의심하지 말고 밀고 나가셔라. 뭔가를 이 사람 좀 정리를 해야겠다,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적인 운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역계를 좀 보면서 추가적인 이 운의 흐름도 한번 볼게요. (17궤) 택례수가 나왔네요. 자, 17개 택례수. 이거는 이제 흐름에 맞추어서 움직인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도움을 받는 구조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연모택자와 번개뢰자를 의미하거든요. 이 수는 이제 흘러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수예요. 그래서 청룡님에게 다가오는 선물은요, 혼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과라기보다는 좋은 흐름을 잘 타면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얻게 되는 현실적인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택례수에서 중요한 건요, 내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맞는 사람, 맞는 제안, 맞는 방향을 잘 따를 때 더 큰 결과가 열린다는 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직장에서는 상사나 조직의 흐름을 잘 읽고 맞추면서 좋은 역할이나 자리 제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금전적으로는 무리한 독단보다는 검증된 조언이나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따르는 쪽에서 이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좋은 인연을 따라가면서 모임, 소개, 연결,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흐름이 좀 강해요.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내 고집보다 관계 리듬을 맞추는 쪽에서 더 안정적인 진전이 생깁니다. 이 괴가 주는 선물이라는 부분을 좀 보면요. 잘 따라갔더니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식으로 현실적인 도움과 연결이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히 혼자 판단해서 튀기보다 흐름 좋은 사람과 길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청룡님은 결국요, 협력, 연결, 뭐 소개, 검증된 방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선물들이 실질적인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복은요, 내 고집으로 여는 복이 아니라 좋은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복이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울 스피릿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가는 것이다.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내면적인 부분에서 내 직감을 통해서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조만간 주어지는 선물에 있어서는 나의 어떤 행동과 선택이 굉장히 좋은 선물로 만들어가는 방향을 알려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직감을 따라가십시오. 자, 추가적인 카드를 좀 보면서 우리 청룡님의 디테일한 선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5번이에요. 자, 보면은 왼쪽에는 활용, 오른쪽에는 수령이 있습니다. 이 청룡이라고 읽지 않고 수령이라고 읽어요. 활용과 수령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의 5번은 뭘 의미하냐면 불필요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쟁하는 구도에서도 내가 유리하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한 상황, 내가 이기긴 했는데 뭔가 좀 찜찜한 상황, 이런 것도 화의 5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문제로 만들어 놓는 상황,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14번의 절제. 뭐 언어 그대로 표현해도 내가 지금 뭔가 절제하는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나누어 준다, 뭐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뭐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해석도 되거든요. 자, 세 번째 카드. 목의 9번입니다. 목은 일을 의미하고요. 잠깐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가 줌을 좀 잘 못 당길 때가 있어요. 목은 일을 의미하고 9라고 하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좀 뭔가 양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은 일이 좀 많고 지친다 이런 의미가 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나에게 다가올 선물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청룡님이 두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지쳐있는 흐름이 좀 보여요. 첫째, 주변 사람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불필요한 언쟁, 논쟁 이런 거. 뭐 이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다가오는 미래형일 수도 있어요. 제가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진 몰라도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입이 아파, 목도 아파. 그리고 막 답답해. 아니 이거는 A와 B, C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태클을 거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의견이 묵살되거나 내 의견대로 안 흘러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아주 나는 사소하게 봤던 걸 누군가는 되게 중요하게 막 태클을 걸면서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감정적인 소모가 되게 컸었던 일상생활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선물은 아니죠. 그럼 이 카드가 말하는 게 뭐다? 일단 거기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14번의 절제가 지금 있잖아. 얘가 지금 양쪽을 조율하는 하나의 그 저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편은 뭐예요? 목의 9번. 최근에 우리 청룡님의 뭐 어떤 일하시는 직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일을 구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근데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의 역량이, 일의 어떤 흐름의 양이 너무 많아서 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 지금 우리 청룡님은 지쳐있는 분이다라는 걸 지금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난 지금 아닌데 라고 하신다면 조만간 다가올 미래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 엄청 지칠 수 있구나. 그리고 현재형으로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주어지는 선물에서는 뭐다?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충분히 어떤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받거나, 혹은 그런 상황들로부터 좀 벗어나거나 좀 조율이 돼서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중간에 나서서 조율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변의 상황에서 청룡님의 삶에 개입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걸 제가 볼 땐 조력자 같거든요. 이게 보통의 해석에서는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인데, 왠지 모르게 이번에서만큼은 청룡분들에게 누군가 조력자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설명드리기엔 좀 어렵지만 누군가가 조력자가 나타나서 청룡님에게 속 시끄러웠던 상황,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적절하게 조율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많고요. 나는 이번 시즌에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정신없지? 라고 하는 흐름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정말 쉬고 싶다. 오늘도 출근해야 되나? 언제까지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력자가 그 양쪽의 무게를 덜어내는 흐름으로 주어지면서 선물이 작용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용신의 조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우리 혹시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족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입에서 족발 맛이 감돌죠? 저 족발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누구야? 족발 드시는 분? 오늘 저녁은 족발인가? 자, 아무튼 용신의 카드 해석을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뻘소리 했네요. 자, 아무튼 3번의 은황용. 자, 용신의 조언이에요. 자, 은황용은 용신 카드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넘버 2예요. 넘버 1은 이제 황룡인데, 은황룡은 말 그대로 상황의 여유를 얘기하거든요. 앞에서 제가 조력자가 있어서 마음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을 좀 절제시켜주고 좀 차분화시킨다, 열을 좀 내린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여유로운 상황, 우리가 삶에서 여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유. 가진 자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은 자의 여유가 있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9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눈을 뜬 시간이 8시 반이야.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막 준비도 하고 막 그러려면 시간 촉박하잖아요. 근데 그 9시까지 맞춰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쫓기죠. 미치겠죠. 왜 아무도 날 안 깨웠는지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침에 9시에 약속인데 내가 눈을 6시에 떴어. 부지런하신 분들은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좀 게으른 편인데. 그러면 시간이 여유롭죠. 남들은 도로에서 말도 안 되는 끼어들기 하고 추월해 나가는 사람들 보면 많이 바쁜가 보다 느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유롭게 출발을 하면 속도를 빨리 밟을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요즘 벚꽃 계절이죠. 나무새 피어있는 벚꽃도 감상할 수 있고, 라디오나 듣고 있는 음악에서 흥얼거림을 느낄 수도 있는 게 여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청룡님의 삶에 여유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좀 용신이 해주는 조언이에요. 조만간 여유가 생기겠구나. 그게 재물이나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어느 곳에 포함될지는 청룡님 분들마다 다르겠죠. 여유가 주어지겠구나라고 하네요. 화의 5번 한 번 더 나왔죠? 여기 있잖아요. 카드가 비슷하죠, 그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똑같은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속 시끄러웠던 상황,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로 만들었던 상황. 네. 자, 제가 카드를 종류를 서로 다르게 쓰는 이유가 중첩되는 카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카드가 중첩되는 카드가 나오잖아요. 좀 더 확언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류가 다른 카드인데 같은 카드가 나온 거는 의미가 커요. 왜냐면 78장 중에 겹치는 카드가 나오기가 좀 희박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한 장 더. 16번의 번뇌룡. 상황이 바뀐다. 변한다. 적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가브리엘 자꾸 아울아울 하죠. 죄송합니다. 자, 여유가 주어지겠다. 속 시끄러웠던 상황들이 변화가 되겠구나. 속 시끄러웠던 상황은 나의 체력을 갉아먹을 만큼 일을 늘리기도 했을 거고요. 나를 더 바쁘게 몰아붙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울 스피릿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청룡분들이 갖고 있는 강한 운 중에 뭐가 있다? 판단하는 능력,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선택, 진실을 간파하는 그런 것들이 운이 되게 높아요, 지금. 그래서 판단운, 통찰운, 진실을 간파하는 운, 이게 지금 되게 높아요. 그러니 청룡님이 무작정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는 타입은 아니다. 무엇이 맞고 옳고 그른지를 빠르게 구분해내면서 손해를 줄이는 게 정답에 가깝다. 이해되시나요? 뭔진 몰라도 조만간 조율자가 생깁니다. 그 조율자가 청룡님에게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상황의 본질을 읽는 힘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왠지 좀 찜찜하다 싶으면 멀어지십시오. 아, 이거 괜찮은 조언이다 생각하면 덥석 손을 잡으십시오. 왜? 내가 통찰의 운이 높으니까, 판단의 운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속 시끄러웠던 상황이 불러왔던 여러 가지 힘듦, 내 삶의 힘듦이 조만간 변화를 맞이할 거다. 그 변화의 중축이 누구로부터 있다? 청룡님으로부터 있다. 청룡님의 선택이 여유로운 상황을 만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운에 예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신의 조언은 여러분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면서 만들어내는 여유가 조만간 주어질 겁니다. 다 가진 자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시간으로부터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쫓기지 않고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멀어지는 삶이죠.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당장 내가 수중에 10만 원이 급해.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 10만 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더라면 조만간 하게 되는 조력자로부터의 선택으로 인해 내가 여유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신호행 카드의 조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룡님에게 조만간 주어질 선물은 삶의 여유 같아요. 여유. 와, 재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의 2번 견토지쟁. 자, 견토지쟁 무슨 말이에요? 아시는 분? 설명해 드릴까요? 네. 견토지쟁. 두 마리의 토끼가 나 잘났네, 지 잘났네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토끼를 발견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총을 팍 쏘면 두 마리의 토끼가 놀라서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상황을 지켜봤더니 지들끼리 잘났네 못났네 싸우다가 지들끼리 힘에 겨워서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난 가서 뭐 하면 된다? 가서 그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득이 생기더라가 바로 이 견토지쟁입니다. 때로는 급히 나설 게 아니죠. 지금 카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나설 때가 아니다. 지켜봐라. 지켜보는 카드, 아울 카드가 나왔고 17개 특례수 변화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여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황이 갑작스럽게 속 시끄럽게 싸울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막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청룡님은 어떻게 한다? 가만히 계십시오. 견토지쟁으로서 이득을 가져갈 겁니다. 재물운이기도 해요. 특히나 금의 2번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 횡재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횡재수가 뭡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좋은 결과. 제가 우리 청룡분들께 이런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자, 처음 얘기해드리는 건데 잘 들으십시오. 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운과 비슷하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수, 놓을 수. 자, 운과 수를 합치면 운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수대통이다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운에 대해서 많이 알아듣는데 수는 잘 몰라. 수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경제수, 뭐 유혹수, 구설수, 관제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수예요. 운과 수의 차이를 좀 설명을 짧게만 좀 해드릴게요. 나중에 컨텐츠를 한번 풀 건데 운은요, 내가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운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운은 내가 입맛에 맞게 고를 수가 없다. 그런데 수는 좀 달라요. 수는
내가 만들어 나온 과정들이 결과로 지어지는 게 수예요. 즉 관제수가 놓여졌다. 갑자기 문서와 관련된 법을 다루게 되는 일이 주어졌다. 그럼 그 수는 내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관제와 관련된 수도 보게 되는 겁니다. 좋고 나쁨의 흐름은 이 종이를 앞뒤로 뒤집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형태가 결과로 놓여지는 게 수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횡재의 수. 가만히 있어도 득을 보게 되는 수. 무언가 청룡님이 만들어 놓은 과정이 이번에만큼은 가만히 있어도 떡도 보고 또 뭐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두 마리의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횡재수를 얻어놓는 과정을 만들어 놓게 되었기에 횡재수가 놓여졌다라고도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운과 수의 차이점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제가 당신에게 다가올 선물이었어요. 청룡님에게는 여유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득도 보시게 되는 운이 강합니다. 따라서 주제만큼 우리 청룡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정말 편안하고 여유도 주어지고 뜻하지 않은 횡재수도 듬뿍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가다가 조만간 앞으로 흐름에서 뭔가 좀 답답하고 잘 안 풀려, 분명히 타신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의아하거나 힘드시면 언제든지 타신한테 전화 상담 한번 요청하세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금액 대비 제가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진주는 바닷속에서 가장 오래 인내한 조개에게서 만들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물질이었지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오랜 시간 감싸 안았을 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조개에게는 그저 불편한 이물질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조개가 만들어 놓은 진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선물 역시 처음부터 선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때로는 지나온 시간들 혹은 우리가 견뎌냈던 어떤 경험들이 나중에 되어서야 뜻밖의 선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도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물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제 직접 사용해보세요. 용신호행 타로카드. 지금 구매하시면 병원년 소원성취 부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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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바람둥이지? 응? 너 남자친구 만나고 왔잖아. 여러분, 얘 배 보세요. 얘 배 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로로 왔다. 로로 왔어? 로로야, 딸 관리 안 할래? 딸이 지금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부터 남자친구랑 삐삐삐삐삐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배가 벌써 불러와. 큰일 났네. 이게 기분 탓인가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 얘가 지금 남자친구 만난 지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오죠? 그냥 사료를 많이 먹은 걸까요? 야, 설명 좀 해봐. 야, 또 꽃단장 하냐? 또 나가려고? 응? 야, 이 배 뭐냐? 응? 하지마. 이 배 뭐야? 이 배가 이게 지금 너 어쭈? 야, 너 얼마나 밖을 싸돌아다니면 이게 이게 젤리가 아닌데 이제 이거? 검버섯인데 검버섯?
어? 야, 핑크 젤리 어디 갔어? 핑크 젤리 어디 가고? 어? 이 건포도가 돼 가고 있는데 아주 물어? 아빠 손가락을 물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응?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야 왜 어메 이게, 야 이게, 야 이게 지금 발이 너도 지금 창피한 거 알지? 응? 야 아주 그냥 문 열어놨더니 그냥 자유분방한 묘가 돼버려가지고, 응? 어디 지금 다리를 아빠한테 지금 뭐냐고. 이거 다리, 이 배 뭐야 이거 지금? 어? 만지지 마. 이 배가 지금 불안하다. 거봐, 한 대 맞을 줄 알았다 너. 야 이제 와서 교육하면 뭐하냐? 이미 밖에 나가서 사단 다 치르고 왔는데 왜 로로야? 진즉에 교육을 했어야지. 방금 한 대 맞았지? 조신하지 못하다고, 그지? 응? 지금 니네 엄마가 그러잖아. 이 조신하지 못하고 어디 그냥 싸돌아댕겨가지고, 응? 그렇게 한 대 꼭 맞은 거. 엄마한테 잔소리 하지 말라고 발 뻗었다가 더 맞았쥬? 또 맞았쥬? 왜? 왜 집사 보는데? 뭐 집사한테 비비면 뭐 달라지냐? 니네 엄마 토라진 거 봐. 쳐다도 안 보다 지금. 쳐다도 안 봐 지금. 응?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미카엘. 응? 야, 천사의 이름을 줬으면 천사답게 굴면 안 되는 거야? 어? 남자친구 앞에서만 천사인 척하지 너 지금. 사실 어떡하냐 이거. 진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중조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아빠 손주 보는 거야? 아니 네가 이미 손녀다야. 로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미 손녀인데 증손녀 중손주를 보는 건가? 어떡하냐 이게. 니네는 참 무슨, 야 이렇게 번식력이 좋냐? 모르겠다. 아니, 물고 그래 막 아파. 왜? 뭐 달라는 거지? 응? 추루 달라는 거지, 그지? 추루 달라고. 안 줄 건데 내가 다 먹을 건데, 응? 내가 다 먹을 건데, 응? 내가 다 먹을 건데, 응? 아빠 지금 막 이렇게, 응?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이구, 일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방해하고. 응? 뭐야? 뿅! 뿅! 뿅뿅! 뿅뿅뿅뿅뿅! 저기요, 계세요? 계시네요. 응? 계시네요. 엄마냥. 야 딸, 러러러러. 응? 구내염 좀 괜찮아졌냐? 어쩌냐. 지금 병원 다닌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살짝 진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애가 좀 삐져 있습니다. 이 또 꽃단장하네 이거. 응? 또 기어 나가려고? 뭐야 이게 어딜 봐서 핑크 젤리야. 왜 나는 핑크 젤리가 없고 건포도가 있냐? 응? 와, 발 더러운 거 봐. 꽃단장 하기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응? 꽃단장 하기는. 어이, 네 발 핥은 것도 걸 왜 내 손을 핥아? 네 발이나 계속 핥아.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어쭈, 에이, 모르겠다. 발바닥
베이베리